종목은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때가 3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6월 5일 날 이전에 매도해라. 그죠? 그다음에 이제 5,750원에 오면 매수를 해라.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와, 지나고 나니까 최저점과 최고점을 기가 막히게 신퉁방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증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죠. 유상으로 돈을 받고 증자를 한다라는 것이 유증이에요. 근데 유증이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방법은 뭐가 필요하죠? 아주 높은 신용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내가 주식을 줄게. 나 지금 돈은 없지만 주식을 대신 발행해서 줄게. 요게 이제 유증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설령 투자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유증은 대부분 80%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뭔가 투자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누적적으로 이제 잉여 이익이죠. 잉여 이익을 누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익금 가지고 투자를 하는 모습이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비록 어디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누적된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80% 정도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나머지 20% 정도 제한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임상을 위해서 뭐 삼상에서는 거의 1,000억대 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임상 실험을 위해서 증자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증권사에서 어떤 IB가 되기 위한 최소 자본 허들을 넘기 위해서 증자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확고한 그런 그 사업을 위해서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굳이 제가 왜 5,750원이라는 그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6월 5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드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증자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 돈이 회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증자 실패한다면 돈이 안 들어온다면 그러면 하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증자를 딱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소위 납입일 이전까지는 요게가 납입일이었거든요. 납입일 이전까지는 소위 그 기본적인 행사가보다 주가가 높아야만 누군가가 증자에 참여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자를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9,000원이다. 누가 그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날까지는 주가가 기준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수수께끼를 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점과 저점은 이 증자라고 하는 수수께끼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 기술적 분석으로 좀 이 종목을 조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쓴 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다 읽어보고 계시죠? 누구나 읽으실 수 있도록 공개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 이 즈음에서 이 종목의 저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저점은 제가 어떤 식으로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이 초록색 ADX 라인을 파란색 마이너스 TI가 뚫고 내려오면 거기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쭉 이어보면 바로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어디가 있었나요? 여기가 있었죠. 쭉 이어보면 그 위치에서 어쨌든 반등은 좀 좋고요. 여기가 또 있었죠. 역시 이어보면
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확률로 저점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건 가짜죠. 왜 가짜인가요? 일단 30 이상에서 크로스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딱 3영업일 이내에 ADX가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얘 고개를 안 숙였잖아요. 고개를 안 숙였으면 얘는 실패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패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영업일 동안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 충분히 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라는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 역시 그 정도 시간은 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설령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매수 신호와 여기에서 나왔던 매수 신호가 확정됐느냐를 또 봐야 되겠죠. 확정되려면 뭐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MACD 오실레이터 주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봉을 보면 이 주봉으로 보시면 이때 날짜가 7월 6일이었고요. 이때 날짜가 11월 16일이었는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7월 6일 날에는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7월 6일이었죠. 7월 6일에 이게 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면 봉이 이게 짧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매수 신호가 확정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좀 돌아가서요. 매수 신호가 확정됐지만 사실 여기서는 매수 신호가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매수 신호 중에서 요거는 깔끔하게 확정이 됐어요. MACD 오실레이터까지. 자, 근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 매수는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 확정된 매수 신호가 아니었다. 혹은 죽은 매수 신호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왔던 세 개의 매수 신호 중에서 오로지 요것만 매수 신호가 확정이 된 건데 이렇게 매수 신호가 확정이 되면 최소한 N파동이 뭐죠? 자, 일단 상승했다가 조정 보였다가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 N파동, 특히 조정이 5일선 아래에서 한 번은 끝나는 그런 N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무려 80% 이상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N파동이 실질적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많은 정도의 많은 수준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쉽게 배우실 수 있지만 보신 것과 안 보신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저희한테 이거 어디서 사요? 어디서 팔아요? 이런 건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무림 PMP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 펄프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왜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라간 이유를 알면 왜 떨어지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올라간 이유가 이게 펄프 만드는 회사니까 무슨 뭐 모토로라의 레이저처럼 뭐 1억 대씩 팔려가지고 대박 나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뭐 경기가 좋다고 화장실을 2배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왜 올랐느냐? 펄프 가격이 5월 달에 $900를 돌파한 이후로 꾸준히 $900 이상을 고시가로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처음부터 $900가 되는 게 아니라 뭐 $700, $800, $900에 도달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기대치를 갖게 된다고요? 아, 이거 $1000도 넘겠네. 아, 잘하면 $1200도 갈 거야. 이런 기대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펄프 가격은 중단됐지만 그 이상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 때문에 올랐다라는 거였고요. 하지만 기다려도 펄프 가격은 오르지 않자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언제까지 떨어진다? 5월의 평균 가격보다도 아래까지 떨어진다. 왜냐하면 5월에는 이미 $900치만 기대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기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것은 주가의 하락이라고 해석하실 게 아니라 주가의 정상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줬는데요. 그것도 보시면 이제 5월 평균가보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적절한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등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 반등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드림팀, 그러니까 제가 쓴 드림팀에서는 이건 절대로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매수 금지 구간이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놔요. 그게 뭐냐면 ADX와 DI가 붙은 다음 ADX 초록색 라인이 30 이상에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I, 플러스 TI가 역배열 상태에 있을 때 이때는 매수 금지 구간이다라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구간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양봉이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이제 시작하나 보다, 내가 잘 견뎠어. 하지만 이 양봉은 이 구간 안에서는, 매수 금지 구간 안에서는 짝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매수 금지 구간은 언제쯤 풀린다고요? 바로 요날 풀렸죠. 요날. 그러니까 4일이었다라고 전 기억을 하는데 AD 값 마이너스 TI와 플러스 TI가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면 일단은 매수 금지 구간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정상화돼 가지고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의 유인 효과는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는 발생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